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집중하자. 안녕하세요. 왕치구 부동산 임치호입니다. 어떠한 자산을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자산에는 없는 그 투자 자산만의 장점이 무엇인가? 장점. 그리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다른 자산에 없는 그 투자 자산만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 자산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성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자산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하는 거지. 하나의 상품, 그 상품 자체의 장점, 단점에 빠지면 안 돼요. 상품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해당 자산의 속성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상품 하나하나 볼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선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섭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서면 뭘 사야 할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상품 하나하나를 다 꺼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담당 업무는 놀이기구 입구에서 손님들 입장을 도와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입구 옆에는 120cm 미만의 아동은 못한다고 주의사항에 쓰여져 있고, 여기 주의사항 쓰여져 있고, 키를 재는 차가 있습니다. 키 재는 차가. 1m, 키가 한 1m 정도 되는 애가 줄을 서서 들어가려 하고 있고, 뒤에 한 180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통과시켜야 되고 누구를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 헷갈리진 않죠. 안 헷갈리죠. 왜 안 헷갈리나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 놀이기구의 속성을 말해보자면 놀이공원 안에 있는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구이다. 그 즐거움 중에 어떠한 즐거움을 주냐면 스릴이라는 즐거움인데 키가 120이 안 되면 안전장치가 보호해줄 수가 없는 구조이니 안전상의 이유로 키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는 기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속성을 알고 나니까 기준이 보이죠. 키가 120이 안 되면 못한다라는 기준. 그래서 자만 갖다 대면 어느 누가 입장하든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키가 작은데 그 놀이기구 탔어. 그러니까 B가 이런 말을 하죠. 아, 진짜? A가 인증사진을 보여줘요. 이봐, 키 작아도 탈 수 있다니까? 내 말 맞지? 이런 말을 해요. 그때 C가 A한테 말합니다. 야, 넌 어른 키 치고 작은 거지. 120은 넘잖아. 그래서 탄 거잖아. 넌 말을 이상하게 꼬아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이 A가 한 말을 듣고도 B랑 C가 다른 반응을 보인 거는 기준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환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본인의 키가 작고 그 놀이기구를 탔다고 했지 A가 한 말 그 어디에도 거짓말은 없습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B들이 A한테 당하거든요. A의 말장난에 당해요. 속성을 모르니까.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예를 들자면 시장에 수많은 부동산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고요. 여기서 최선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선이라는 것은
자산의 증식만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돈에서 최대한 돈이 되는 상품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이란 자산의 속성을 모르면 매물을 보는 기준이 없게 되고 이 매물 저 매물 보다가 희한한 걸 계약해요. 만약에 그 계약한 부동산이 돈 버는 목적은 없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돈을 벌 작정으로 계약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그걸 믿고 계약을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죠. 수익이 낮다 손 치더라도 그때 그 돈이면 훨씬 더 좋은 걸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걸 팔고 또 희한한 걸 사요. 부동산의 속성을 모르니까. 매물을 바라보는 기준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자산의 속성 첫 번째, 남의 돈으로 내 시간을 벌자. 이 얘기를 들으면 레버리지. 최대한 돈 빌려서 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돈이랑 부동산을 매치시키면 안 됩니다. 핵심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핵심은 시간입니다. 돈이랑 시간.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건 다른 투자 자산에는 없는 부동산만의 속성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돈이란 것은 내가 가진 시간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죠.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시키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돈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번 거죠. 그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문제 하나 나갑니다. 4억짜리 매물이 있다 칩시다. 전세가는 3억, 월세는 2천에 100, 1년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이 매물을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리는 걸까요? 1번, 5년 동안 1억을 모아서 전세 3억 끼고 산다. 2번, 19년 동안 3억 8천을 모아서 월세 2천에 100 끼고 산다. 정답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이게 매매하고 나서 연평균 한 5%? 5%씩 올라간다고 하면 4억의 5%, 4억의 5%, 4, 5, 20, 2천만 원이죠. 그죠? 내 돈 1억이랑 남의 돈 3억을 보태가지고 1년 동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0% 나왔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물론 수익률 중요한데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매년 내 인생이 1년씩 늘어나고 있다. 2천을 버니까 내가 1년 저축하는데 1년 동안 저축하면 2천 모으는데 매년 2천이 벌리면 매년 내 인생 1년씩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년 내 인생 2년이 늘어난다. 매년마다 내 인생이 2년씩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분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와 준 세입자분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모으면 19년 걸릴 일을 본인 돈 3억을 딱 주면서 어이 주인 양반 앞으로 매년 2천씩 벌어가 하고 나한테 돈이랑 시간을 딱 주는 거잖아요.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천지에 이런 게 어디 있는지. 부동산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의 돈으로 내 시간을 벌자.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같은 입지라는 가정하에 2억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리는 걸까요? 1번,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인 매물, 두 채 사기.
2번 매매가 8억, 전세가 6억인 매물 한 채 사기. 정답은 2번이죠. 영상을 순서대로 쭉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거죠. 깨가 100번을 굴러도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이 원칙이죠. 입지가 동일하다고 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큰 덩치의 부동산을 사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돈으로도 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돈은 시간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남의 돈으로 내 시간을 아끼자. 내 인생을 늘리자. 이번 영상은 부동산의 속성 중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에 대한 영상이었고, 다음 영상은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돈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